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 앞에 주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동사라는 것과 일반 동사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비동사는 혼자서도 잘하는 것이고요. 일반 동사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혼자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얘는 조동사라는 애가 이렇게 필요하다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 동사라고요. 오케이, 좋아. 주어 동사. 그러면 이거 주어 동사 이걸 이용해서 영작을 하나만 해볼까요? 내가 이거 가지고 문장 하나만 써볼게.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 문장 쓸 수 있어요. I met her.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썼죠. I met her in the park.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요. 내가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을 썼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괜찮죠? 왜냐하면 여기 동사의 왼쪽에 주어, 이 목적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뭐 장소의 부사,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모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있잖아,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어디서 만났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어?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요. 어디서? 그러면 대답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잘 들어봐. 내가 어제 그녀를 만난 곳이 아니 바로 그 공원이라니까 라고 문장을 바꿔 쓰게 되죠. 바꿔서 말하게 되잖아. 또 누구 만났는데 너 누구 만났어? 라고 하면 대답 자체가 아니 봐봐 내가 어제 공원에서 바로 그녀를 만났다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뭐 하고 싶다?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요. 강조라는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강조. 그런데 영어에서는 강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강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다 쓰는 거야. 강조하고 싶은 것을 여기 뒤에 강조하고 싶은 걸 이 앞에다가 쓰면 된다고요. 앞에다가. 잠깐만. 근데 조금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라고 말하냐면 아니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 동사 앞에다가 뭔가를 써준다고? 그럼 안 되지 않아요? 문장 밖으로 나가버렸잖아. 오케이? 문장 밖에다가 뭘 던져버린 거야. 중요하다고. 그냥 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던지지 말고 뭔가로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만들어주자. 저 앞에 나간 것도 문장의 형태를 완성해주자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문장의 형태를 완성하죠? 그럼 또다시 주어 동사를 써야겠네?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주어가 있어? 쓸만한 게 있어? 없어. 그럼 가장 만만한 주어를 쓰는 거야. 그게 뭐야? 의미가 없는 주어. it. 야, 주어 썼으니까 동사도 써야 되잖아. 그럼 또 다른 동사 쓸 게 있어? 없어. 그럼 가장 만만한 동사, 의미가 없는 동사, 그게 is야. 오케이? 잠깐 근데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럼 여기 주어 동사 있는걸? 그럼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 그럼 다시 의미 없는 주어, 의미 없는 동사. 그럼 이번엔 뭐? 의미 없는 접속사. 그게 that이야. 이렇게. 그래서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을 만들게 된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강조 구문을 배워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강조 구문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야 it is that에다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말을 때려 넣어. 그냥 이렇게 하면 배운다고. 바보같이. 왜 it이 나오고 왜 is가 나오고 왜 that이 나오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장을 하나만 써볼까요? in the park만 써볼까요? 이 문장 쓰면 이렇게 되죠. It was. 시제는 맞춰주는 거죠. 맞춰서 it was in the park.
한 다음에 that 하고서 나머지 그대로 쭉 쓰면 되죠. 어떤 거? I met her yesterday.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뭐 다른 것도 다 쓰시면 돼요. 그냥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여기 I, her in the park yesterday 요 말들을 그냥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라 잠깐만. 근데 다른 건 다 됐는데 왜 동사는 집어넣지 않으십니까? 왜 동사는 안 집어넣었어요? 라고 한다면 동사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 동사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미 동사가 있거든. 이미 동사가 있어서 또다시 동사를 집어넣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자. 도움받자. 누구한테? 동사를 도와주는 애한테. 그게 누구야? 바로 조동사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때의 조동사도 의미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때도 의미가 필요하지 않아. 의미가 없는 조동사. 누구? 바로 do. 그래서 문장 어떻게 써? I did meet her in the park yesterday 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강조예요. 강조. 됐습니까? 아니 갑자기 강조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잘 봐봐. 강조인데 지금 봐봐.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툭 던져놨는데 그 툭 던져 놓은 녀석을 it is that으로 감싸준 거죠. 오케이? 이렇게 쫙 쌓아줬단 말이야.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를 이렇게 감싸줬잖아.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니까 이 뒤에도 그냥 주어 동사 어순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여기밖에 안 썼구나. 주어 동사 어순을 정상적인 어순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툭 던져서 it is that으로 받아주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는 좀 절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 나 별론데. 이렇게 길게 쓰는 걸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it is that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런 방법으로 강조를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얘를 앞으로 던졌어. 자, 다시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앞으로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앞에 튀어나왔어. 근데 뭘로 감싸줄 게 없어. 그냥 앞에 던져 놓은 거야. 에이, 그럼 뭐야. 어순이 막 흐트러졌네. 어순이 막 흐트러졌으니까 우리 말은 해주자. 사람들한테 자, 이거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예요. 라고 말은 해주자.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서 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자. 이렇게. 그게 바로 도치인 거예요. 그런 걸 도치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도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꿉니다. 로 시작하지 마시고 도치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강조라는 방법이 앞으로 던져서 it is that으로 감싸주는 방식이 있고 그냥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도치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 자, 도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다 쓸게. 도치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좁네요. 잠깐만, 좀 돌릴게. 자, 보이시죠? 자, 이 도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문상 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요. 강조를 위한 도치는 세 가지, 구문상 도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강조를 위한 도치에서 부사. 이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강조를 부사?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봐.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던지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꾼 도치가 발생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
두 번째로는 형용사 보어. 형용사 보어를 앞으로 뺐을 때에도 도치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왜 하필 형용사 보어라고 쓰십니까? 명사 보어도 있거든요.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도치가 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명사가 있었잖아. 근데 명사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지우라 그랬어. 이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로, 없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구문상 도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구문상 도치는 유도부사. 첫 번째는 유도부사라는 것이 있는데 유도부사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유도부사는 there 다음에 is 또는 are 쓰는 경우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 there is, there라. 얘를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를 어디를 보고 결정해?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결정하죠. 뒤에 있는 명사? 아니 잠깐만,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건 주어 아니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주어겠네.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네. 그게 도치네 라고 봐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다고 또 대어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고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가정법. 두 번째는 가정법이라는 것에서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동의 표현. 동의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저것만 두시면 돼요. 어떤 거? 첫 번째 so 동사주어. 이건 긍정에 대해서 동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neither 동사주어. 이거는 부정에 대해서 동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요거 강조를 위한 도치 중에서도 요거 부사.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럼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그때 나오는 부사가 뭔데요? 그때 어떤 부사가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사, 그게 뭐가 돼? 바로 첫 번째 부정어.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부정어는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not 또는 never. 이런 애들이 부정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t이나 never가 문장 서두에 나오면 도치가 발생된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 준부정어. 준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준부정어는 뭐냐면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정어처럼 생기지 않은 녀석들. 누구? 바로 hardly. 그리고 seldom. 그리고 rarely. 그리고 little. 이런 애들이야. 오케이? scarcely 이런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 됐죠? 이런 애들이 나오면 도치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부정어랑 준부정어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또 있어요. 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도치가 발생한다.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봐봐. 그럼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지문 있잖아. 본문의 마지막 지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not only 뭐였죠? he shows였나요? not only 한 다음에 did they prove 이렇게 나왔죠. not only did they prove 이렇게. 이 문장 자체도 원래 문장은 뭐겠어?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원래 문장은 they proved not only 이렇게 문장을 썼었겠죠. 오케이? 이 문장에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요.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어떻게 했다고? 얘를 앞으로 던졌다고. 앞으로 던졌는데 받아줄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감싸줄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not only가 나오고 여기서 도치가 발생하는데, 잠깐만, 도치가 발생을 하는데 도치 발생해서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요. 얘는 무슨 동사? 얘는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대신 나가? did.
그리고 they.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리고 prove 라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걸 도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유과에 나오는 문법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 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봅시다. 정리를 조금 할게요. 추가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요 문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강조와 도치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강조 따로, 도치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조랑 도치는 묶여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